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체크를 현안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31명이 나왔거든요. 늘 우리가 수목금토 확진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황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황이 상당히 나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731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에, 정확히 일주일 전에 731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유입이 많아서 이전에 731명이 나왔던 때보다는 국내 발생은 다소 몇 명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발생 양상 중에서 가장 많은 700명대 중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방송에서 이번 주 수목금토에 700대 중반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바로 오늘 700대 중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건수는 다소 적습니다. 그러는데도 731명, 최근에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상황은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거의 1.2에 육박하는 것 같고요. 또 양성률이 1.87에 이르면서 거의 최근에서 변화가 없거나 다소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제일 안 좋은 지표가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오는 확진자의 그 소규모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한 곳에서 대규모의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소규모의 집단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이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것 대신에 핀셋 방역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핀셋 방역을 통해서 정말 우려스러운 지역을 관리를 해 나가겠다. 수도권과 부산은 2단계 지역에 한해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지가 됐고요. 이게 시행된 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일단은 지금 지표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위중증 환자 숫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위중증 환자가 7명 늘어서 이제 누적이 116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0명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위중증 환자가 110명대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몇 차례 작년 3차 겨울 유행이 시작할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시설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은 75세 이상 고령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 폭발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위험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그런 경향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방향으로 정부 방역이 방향을 정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워낙 밀도가 높은 상태여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건 지금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그 영향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금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고위험시설 몇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만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를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특단의 대책이 바로 이 거리두기 상향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거리두기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줄어들어서 바이러스 밀도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놓고서 방역당국이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2주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을 전국 학교 학원 대상으로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 살펴볼 것은 시범적으로 무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PCR 검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차례 설 교수님이나 제가 이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의 유행 상황 동안에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또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을 정해놓고서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경우에 확진자나 혹은 숨은 감염자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과는 별개로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시설의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방역당국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기가 들어서면서 학교에서 집단 감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방역에 많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자칫하면은 학교 또는 학원 그리고 또 가정으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연쇄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교 교직원들이나 혹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선제적인 PCR 검사를 해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은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학교 현장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잖아요. 이제 그때도 자가진단 키트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래 학교는 지역 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곳인 것은 맞는데 전제 조건은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바이러스 밀도, 확진자 수가 적어야 학교가 안전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확진자 수가 많을 때는 학교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위험을 증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의 조치는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 거기에다가 정확도가 담보가 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 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겠다. 그리고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여러 점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의 백신 확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현안 한 3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백신 스와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백신 스와프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이 멕시코나 캐나다와 백신 스와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와프라는 게 뭔가 이제 교환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백신이 부족할 때 미국이 백신을 꽂았어요. 멕시코나 캐나다에게 백신을 꽂았습니다. 그러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꽂은 백신으로 일단 먼저 자국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멕시코나 캐나다도 백신을 구입한 회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공급받은 백신을 다시 백신으로 미국에 갚아주는 방식이 바로 백신 스와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백신 스와프가 결정이 된다면 지금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런데 미국은 지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6억 회분 정도의 백신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완제품 형태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백신을 한 2천만 회분 정도 혹은 3천만 회분 정도를 꽂은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그 백신을 상반기에 활용을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확보한 백신 물량 중에서 그 상반기에 꼬았던 백신 물량만큼을 미국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미국과 맺으려고 하는 백신 스와프이고요.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수급 상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계획 중인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예. 저는 미국이 생색내기 수준으로 조금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왜냐하면 제로는 아니고. 네, 아예 제로는 아니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국의 정부에 반응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긍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백신 스와프를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상반기에 백신을 일부 꽂은다 그러면 그 백신 꽂는 것에 상응하는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스가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미국의 백신 협조를 요청을 한 다음에 일부 성과를 얻어내고 나서 이 대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 정부의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백기투항을 하고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같은 네네. 경우에도 무엇인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성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좋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미국이 백신과 관련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해서 원료 물질, 그 이외에 많은 부가적인 것을 법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백신 스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일부의 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제 어제 우리가 여기서도 다뤘는데 인도가 백신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국방물자 생산법, 미국의 이 법 때문에 원료의약품이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자재가 인도에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미국이 이 법을 발효한 데다가 우리가 이제 스왑을 통해서 사실 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이제 물물 맞교환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먼저 쓰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갚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될 경우에는 미국은 이 백신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백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잘 산다. 그러니까 만일에 공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코백스 패실리티 같은 걸 통해서 더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단서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이런 어려움을 뚫고도 미 정부가 우리나라에 제공할 경우에는 이제 강 기자께서 언급하신 뭔가 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첫째 하나는 법 문제 때문에 성사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에 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3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소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